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이영 욱입니다. 여러분들 절세 삼총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절세 삼총사 하면 보통 ISA 계좌,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이 사실 절세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절세 삼총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만약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ISA 계좌는 투자하고 비과세에 중점이 있고요. 연금 계좌인 IRP나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하고 세액공제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좌가 어느 상품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통장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2030 세대이냐 아니면 4050 세대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세 개의 계좌를 비교하고 세대별 우선순위, 그리고 계좌별 투자 전략, 그리고 담아야 할 상품과 피해야 할 상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의 주요 내용, 그리고 혜택 같은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으로는 2천만 원, 그리고 총 1억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까지 가능하고요. 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ISA 계좌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다른 절세 상품과 달리 중도 인출할 때 별도의 그 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만약에 비과세 효과만 딱 본다고 하면은 한 61만 6천 원 정도 비과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분리과세나 손익통산까지 합한다면은 그 세제 혜택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데 IRP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고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데요. IRP 같은 경우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과세 이연 저율과세는 연금저축 IRP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도에 인출할 때 16.5%로 과세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SA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 각각 따로따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연금저축은 매년 99만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IRP 같은 경우는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각각은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148만 5천 원, 다시 말하면은 연간 9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계좌가 각각 서로 다른 경쟁 관계의 계좌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른 팀플레이 계좌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삼총사인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이것은요, 기본적으로는 계좌는 다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해서 딱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은 하나를 골라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계좌는 다 만들어 놓자. 설령 지금 세 계좌에 전부 다 투자하지 않더라도 각각 뭐 만 원이나 10만 원씩은 무조건 넣어놓고 계좌는 살려놓자. 왜냐하면요, 이런 절세 상품들은 한시 상품들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세 상품이 나왔을 때 일단은 계좌는 다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세 계좌에 모두 막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계좌에 그럼 우선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26년 나라면은 어떤 계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2030 세대냐 4050 세대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써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두면요,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가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연발정산할 때 매년 막 100만 원 이상씩 환급받을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넣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은 연금이라는 감옥에 꽉 갇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 넣어버리면은 물론 세제 혜택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빼게 되면 또 그 평가금에 대해서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금 계좌는 나중에 연금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자기가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주택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ISA 계좌에 집중적으로 돈을 넣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IS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 혜택도 있고 분리과세 혜택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인출을 해도 과도한 세금 징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함이 없습니다. 3년 정도만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고 3년 이전에 돈을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원금까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경우에는 ISA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만은 연금저축이나 IRP 그러면 무시할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의 은퇴 후 노후자산을 준비하는 그런 계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노후자산 5억 정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대에 시작을 하면 매월 한 33만 원이면 60세에 한 5억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대에 시작하면은 3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ISA로 일단 2030 세대가 돈을 모으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해서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또는 5만 원씩이라도 또 10만 원씩이라도 좀 일찍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그 노후자산 준비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나중에 10배 더 되는 그 월 납입금을 낼 것인가? 지금 그 50대보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33만 원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맞벌이를 하신다고 하면은 연금 계좌에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또는 5만 원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50 세대는 좀 다릅니다. 4050 세대는요, 뭐 절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노후 자산을 철통같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050 세대가 연금 계좌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안전한 연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50 세대는 ISA가 1순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ISA는 만기가 되면 언제든지 일시에 모든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을 빼가지고 4050 세대이신 분들이 종종 사업을 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누군가의 보증을 잡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이렇게 빼기 좋은 구조로 돼 있으면 무언가에 꼭 돈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제1순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들어가면요 일시에 빼기가 힘들죠.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넣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겠지만 뺄 때는 연금 형식으로 받아야 되고 일정 기간 나이가 지나야지 55세 이상 돼야지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계좌라고 좋은 저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4050 세대는 연금저축이 1순위고요. 그 다음 IRP 그리고 가장 후순위가 ISA라고 생각합니다. 4050 세대도 IRP, ISA 계좌도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금액 비중으로 보면은 연금저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IRP, 그 다음 ISA 순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3년 후 만기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요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자산도 지키고 또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까지 챙기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A 계좌에 담아야 할 상품과 담지 말아야 할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ISA는 금융소득, 다시 말하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소득이 별로 없거나 낮은 상품은 굳이 ISA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굳이 ISA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품은 이자 배당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ISA 계좌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상장 주식이라도 상장 주식 중에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외에 배당 그 효과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뭐 한 3%에서 5%또 많이 주는 회사는 뭐 7, 8%까지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ISA 계좌에 담으면은 배당 소득이 비과세 될 수 있으니까 상장 주식 중에서 고배당주는 ISA에서 담는 게 좋고 또 국내형 주식형 ETF 같은 경우도 굳이 ISA에 담을 필요는 없는데 고배당 ETF 또는 채권 ETF, 부동산 ETF 같은 경우에는 ISA에 담으면은 그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저금리 예적금 같은 경우, 단기 채권, 저수시장 채권 같은 경우 굳이 뭐 ISA에 담을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금 중에서도 고금리 특판 예적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ISA에 담을 만하고요. 채권 중에서도 조금 채권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ISA에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ISA 계좌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ISA 계좌에 계속 적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100만 원을 매월 ISA 계좌에 적립한다고 하면은 국내 고배당 ETF의 한 40% 정도, 그다음에 국내 채권 ETF의 한 30% 정도, 국내 실물 펀드의 한 30% 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자동이체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국내 고배당 ETF에 한 40만 원 정도 넣으면요, 굉장히 알짜 기업으로 모아놓은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배당소득세 15.4%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 이런 고배당 ETF에 가입해가지고 배당이 나오면은 그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배당 ETF에 한 40만 원 정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국내 채권 ETF에 한 30만 원 정도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채권 상품들이 좋은 수익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 ETF에 들어가는 경우 만약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자 수익도 먹지만은 채권 가격이 높아져서 자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물 펀드에 한 30% 정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어떤 그런 인프라 펀드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가 매년 한 3에서 5%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펀드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상품들도 주로 이제 배당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ISA 계좌에서 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에도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삼분법이라고 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개의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기본적인 재테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 계좌에서 담아야 할 것과 담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연금 계좌에서 당장 빼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좀 높은 수익을 단기에 수익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연금 계좌에서 가입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나의 연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잦은 매매를 부추길 수 있는 단기 투자, 수익이 아주 낮은 단순 예금도 이런 연금 계좌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의 핵심인 장기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는 굉장히 길게 20년, 30년 적립하는 저축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넣는 것은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좋지, 단기 투자로 일시적인 수익을 내거나 또 수익률이 낮은 예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연금 계좌에 어떤 걸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값이 커지는 자산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점점 커지거나 또는 배당이 점점 많아지거나 이런 상품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좋은 나스닥 100 ETF 또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고 하면은 국내 지수 ETF 또는 미국 지수 ETF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츠나 채권형 ETF를 더하면은 배당과 이자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까지 챙길 수가 있고 세금 내는 것을 은퇴자금을 수령하는 그 순간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이연도 되고 또 배당도 좀 복리 효과로 인해서 좀 더 배당도 복리 효과로 인해서 좀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페이스 조절 못하고 초반에 전력 질주하면은 절대 완주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 성장에 좀 중심을 둔 그런 상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5억, 10억 노후 자산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 계좌에 매월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투자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한번 넣어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충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국내 지수 ETF, 해외 지수 ETF에 각각 25만 원씩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 200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게 있죠. 이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30년 동안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 연간 1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S&P 같은 경우 30년간 어떤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이상한 잘 모르는 개별주로 모아진 상품보다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지수에 한 5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지수에 투자하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내 자산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좀 안정감이 있고요. 연금이라는 장기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50% 정도는요, 좀 장기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 나스닥 100 같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모아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AI 산업과 관련돼서 반도체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스닥 100 또 반도체 ETF 이런 것에 투자하면은 노후에 폭발적으로 자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요, 40세부터 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하면 50세, 60세, 70세 얼마 정도 될까요? 만약에 40세부터 100만 원씩 한 10년간 투자하면은 50세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60세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4억 1천만 원, 그리고 70세까지 투자한다고 하면은 한 8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늘어나죠. 만약에 40세부터 50세까지 이 10년 동안 1억 6천을 모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1억 6천 가지고 한 30년 동안 한 매월 80만 원, 86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다가 매월 86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노후 생활하는데도 유리해지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20년 정도 100만 원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60세에 4억 1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4억 1천만 원 정도 되면은 매월 한 220만 원씩 3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다가 이거 한 220만 원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노후가 괜찮겠죠? 만약에 70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적립할 수 있다고 하면 8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월 30년 동안 수령한다고 하면은 매월 446만 원이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적립해서 노후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노력하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계좌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0년 뒤에 웃을지 우울지는 오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노후에 매달 86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44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 우선순위로 많이 넣으라고 했죠. 2030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하고 집 사고 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돈과 관련된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ISA보다 훨씬 크고 절세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당장 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집 살 때 돈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ISA 계좌에 가장 많은 돈을 우선순위로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연금계좌나 IRP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적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50대에 내가 노후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 먼저 넣고 연금저축 IRP 계좌 순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050 세대의 경우에는 내 노후 자금에 손대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뺄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ISA 계좌는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이거 ISA 계좌에 돈을 많이 놔두면 이거 뭐 사업한다고 뺄 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한 자금 생기면 바로 거기서 빼가지고 써버리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계속 유지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아가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도 연금 저축 계좌가 우선이고 IRP 계좌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더 나오면은 ISA 계좌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가 IRP 계좌보다 더 우선인 이유는 연금 저축 계좌는요, 주식형 펀드 이런 자산에 100% 가입할 수 있는데 IRP 계좌는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 자산은 좀 주식형 펀드로 길게 가져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그 한도가 많은 연금저축을 우선하고 연금저축 다 세제 혜택 보고 난 또 남는 여유 자금 있다고 하면 IRP를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덜세 삼총사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세대별로 나누고 또 각종 포트폴리오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